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오늘따라 촌철님들이 제2비의 셔츠 색깔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자주 입고 다니엘님, 종배형님 하늘색 셔츠가 오늘 하늘색과 닮아서 보기 좋습니다. 하늘하늘하죠. 네. 사람은 하늘하늘한가. 대전 고수님. 네. 나날이 옷이 깔끔해지는 제이비. 그런데 옷 색깔이 옅어지 외에 하얀색 머리색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조합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제 머리색 아직 검은데요. 왜 이러십니까? 화면에는 좀 많이 하얗게 나오는 거는 조명 탓인 걸로.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앞에 앉아있는 저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명 탓이다. 아직은 까맣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라나 칠하나님은 눈이 시원해지는 샤인머스켓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맛있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수출품이 만들어집니다. 최고의 품질로 국위선양에 힘쓰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 시선 집중해 주셨는데 네. 아직은 방울방울이 굉장히 애기 방울이어가지고 네, 귀엽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내주셨네요. 네, 달러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 수출품이니까? 네. 네, 그리고 6771님 매일 아침 집안일 하며 들었는데 오늘은 병원 침상에서 미니 켜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 또 왜요? 어릴 적 열병 후유증으로 심장 판막에 협착이 있었는데 어허. 40년 만에 수술하려고 어제 입원해서 검사 받고 있어요. 예.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해주셨네요. 예, 빨리빨리 수술 받아서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좋죠. 완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경과도 좋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6771님 건강 되찾으시기 바라고요. 불광불금님. 내일 딸내미 피아노 연주회가 있는데 떨지 말고 잘 해내길 바랍니다. 예진아 화이팅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방송 타게요. 피아노 연주에 뭔가 파이팅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물 흐르듯이 잘 치길 바래. 뭐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이팅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우리나라가 좀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아자아자. 남발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래서 한동안 아자아자로 바꿔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아무튼 잘 치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따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예진아. 아, 예진 씨. 네. 예진아 씨네. 예, 예진아 씨가 누군지 아세요? 예진아 씨요? 네. 모르겠는데요. 옛날 MBC 사극에 등장하는 극 중 이름이 예진아 씨라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국민 드라마였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예진아 씨 아무튼 네, 잘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실력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선 집중이 무슨 맛집이다? 합격 맛집이고 네. 성공 맛집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피아노 연주회도 석권하는 시선 집중입니다. 네. 그리고 4197님은 아름다운 장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장미 축제 시작입니다. 중랑천 너무 예뻐요. JB 시간 되면 보러 와요. 장미의 계절이죠. 맞아요. 빨간 장미. 와, 진짜 터널이 예쁘네요. 이거 사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 그러니까요. JB 시간 되면 오시래요. 중랑천 멀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JB가 장미꽃 아래에서 걷는 주말을 응원하며 JB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온 추미애 후보가 유력하다는 예상을 뒤집은 이변이었습니다. 개표 결과는 한 자릿수 차이, 박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며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된다. 정략적인 문제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집권상정, 그거는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9차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다수의 예측을 깨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시다. 네, 뭐죠? 첫 번째는 당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화두가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선 결과는 간단히 말해서 당원의 마음과 의원의 마음의 불일치 현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당원들의 밑으로부터 요구 또는 압박이 의원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현상은 양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당원과 의원의 엇나감이 항상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고 오히려 그런 긴장 관계가 당의 역동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양면을 단칼로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일반론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결국 의원들은 이번 케이스를 국회 운영의 문제, 따라서 의원의 책임성과 주도성이 관철돼야 하는 문제로 본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연출해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요? 이 경선 결과가 불러올 후속 장면인데요. 추미애 당선인으로의 단일화가 이른바 명심에 따른 것이라는 대다수의 관측을 일단 전제로 하고 여기에다가 1인칭 이재명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어제의 경선 결과를 바라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한쪽에선 이재명 1극 체제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음을 예고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자, 이 질문이 가 닿는 곳은 대표 연임 도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제 경선이 끝난 후 기자들이 이 문제를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임기는 4달 가까이 남았지만 계기는 참으로 강렬하게 다가갔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연임 관련해서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눈여겨볼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장고를 거듭할 거다라는 거를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겉모습일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내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짐작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경선 결과를 가지고. 그렇죠. 네. 당내에서는 연임론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명심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들 하던데요. 촌철님들의 반응 좀 전해드릴게요. 네. 녹두 장군님은 국회의장 우원식으로 잘 뽑았습니다. 강경한 추미애는 법사위로 보냅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예. 밥김님은 모두들 추미애 당선인이 될 줄 알았는데 반전이었다. 첫 여성 국회의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반전이었다. 이런 의견도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김창면님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맞는 이런 말씀이시죠. 의견. 어제 고민정 의원 인터뷰가 뭔가 예고편 아니었냐 이런 의견도 꽤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 고민정 의원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조간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게 비공개였죠? 표수 공개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 어떻게 알고 표를 썼더라고요. 보도들이. 근데 또 조금씩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씩 다르는데 대충 숫자를 보면 초선들은 추미애 당선인을 민 것 같고 재선 이상은 오원식 의원을 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반응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주목하는 언론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두 번째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 쪽으로 기울어지는 하나의 계기적 사건이 어제 경선 결과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위기감을 느꼈을 거다. 당연히 이 연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강대정님이 근데 JB 추미애 우원식 다 친명인데 JB 분석 오류 아닙니까? 라고 삐딱선 정신을 타셨네요. 그러면 굳이 명심 내지 원내대표가 나서서 또 조정은 왜 합니까? 그러면 그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네, 그리고 뭐 이변의 주인공으로 지금 화제의 주인공인 우원식 의원은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만날 테니까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 만에 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한국 캄보디아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오늘 양국 정상 공식 오찬에 양국 네 분이 함께 참석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고 그 직전에는 훈마넷 총리의 여사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진 석 장이었나요?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조만간 공개 활동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조금 전격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정상 외교가 있고 그에 따라 영부인 외교도 있는 법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맹을 계속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한 바 있고요. 영부인 외교엔 상대가 있는 법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비공개로 할 거냐. 그게 상대에 대한 과연 예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 재개를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공개 활동 재개의 선결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선결, 즉 먼저 해결을 했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논점인데요. 네. 해결이 됐습니까? 용산은 해결이 됐으니까 공개 행보를 재개한 것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용산의 관점에서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결됐다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용산에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바로 이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과드리고 있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접어두고 정말 저 말을 선결 조건을 해결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자, 그렇다면 그렇게 뭔가 해석을 한다면 아주 특이한 유사성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사성 예. 어떤 거죠? 직접 사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개의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하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나중에 참모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를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전원 사과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해서 사과라는 표현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 직접 사과라고 하는 것은 없다. 직접 공개 사과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게 아주 특이하게도 똑같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2부속실 실질적 조치들이 없는데 대리 전원 사과만으로 충분하냐? 요거를 지금 촌철님들이 많이 좀 물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제 설명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김 여사가 올해 방한한 외국 정상 공식 일정에 계속 역할을 해왔고 배우자 친교 행사에는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 계속 역할을 했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고. 그런데 공식 일정인데 비공개가 참 희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공개가 된 건데 하지만 성결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요걸 지금 꼬집어 주셨고요. 파라나치라나님 검찰 인사하자마자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한 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근한 이창수 지검장이 기자들과 이런 문답을 가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인사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김건희 여사 사건 차질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총장께서 신속 수사 지시하셨는데요. 좀 어떻게 수사 지휘하실 생각이신지.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네, 어제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인사는 총선 전부터 준비해서 사실상 예고된 상태였다. 인사를 단행하기 직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깜짝 수사 발표를 했던 것이다. 이 총장의 말 한마디로 준비했던 인사를 돌이킬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시해서 검사장 인사를 한 게 아니라 검사장 인사를 하려니까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얼핏 보면 앞뒤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고 하죠. 그럼 왜 이원석 총장은 수사 지시를 들고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인사가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고 봐서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성 추측은 계속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해석, 조치 평가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할 거라고 이창수 신임 서울지검장도 말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사 결과 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처음으로 대면 보고 받은 게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담당하는 부장 검사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수사 결과 지켜보겠고요.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증원을 중단시킬 경우 의료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나왔고요. 의료계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일단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바로 밝혔고요. 자, 그런데 재항고를 한다고 해서 판단이 뒤집힐까?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즈음엔 각 대학 의대 정원이 확정돼 발표된 다음일 겁니다. 시점으로 따져본다면.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혼란은 더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별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 이후 양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공의, 전임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 안에서 이제 반응이 기사에 따르면 차라리 잘 됐다. 괜히 그 뭐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는 그 결정 내리면 우리의 전열만 흐트러지는데 차라리 이래서 더 깨끗해졌다. 전열 유지할 수 있어서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전공이나 더 나아가 전임의들의 복귀는 기대할 바가 없다고 봐야 되고 이 상황은 상당히 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떤 상황의 대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후속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지금 그 여파로 병원 경영 위기로 가고 있다고 그러고 간호사들한테까지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정부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손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른 후속 대책도 지금 마련해서 국민한테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할 것 같아요. 당장 공백을 메울 방안이 있느냐 물음표가 생기니까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